자유예창 김재용입니다. 2022년 7월 28일 날 판결했던 2020수 30호 사건의 그 범죄적 판결문을 분석해보는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판결문의 페이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걸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구체적인 선거 무효 사유에 대한 판단, 이런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선거 무효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그 첫 번째로 사전투표 단계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네, 원고가 하는 주장이 누군가가 다량의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이 누군가가 다량의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한 것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재판부가 판결문에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일단 나열을 합니다. 자, 이 나열하는 목적은 이렇게 법과 절차가 잘 규정되어 있으니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뭐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결론은 이렇게 법과 절차가 잘 규정되어 있고, 또 그 원고가 사전 투표 참관인까지 잘 선정을 했으면, 투개표 참관인을 잘 선정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다. 투개표 참관인을 선정했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거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거다. 네,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오늘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과연 그 법과 절차대로 잘 된 거냐? 예. 그럼 뭐 때문에 잘 됐다고 주장하는 거냐? 요런 내용을 살펴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둘로 나눠서 보면 정말 법과 절차가 잘 된 것인지, 법과 절차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틈이 없는 건지, 네,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과연 그 선거 종사원들이 정말 법과 절차를 잘 지킨 거냐. 네. 이제 이 판결문의 판사들은 법과 절차가 너무나 잘 돼 있고, 또 선거 종사원들, 뭐 선관위 직원들이 너무나 이 법과 절차를 잘 지켰다. 그리고 그 참관인들이 너무나 잘 할 것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뭐 대량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는 일은 없을 거다. 막 이런 아주 낙관적인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낙관적인 결론이 너무나 터무니없다 이거죠. 터무니없다. 네. 그래서 그 터무니없음을 오늘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복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장황하게 나열해 놓은 것은 그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 그러니까 투표지와 투표함이 이동하고 관리되는 과정, 그것을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규정해 놨느냐. 그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함 잘 살펴보고 거기에다 봉인지 붙이고, 그리고 투표 끝나고 나면 참관인들이 또 서명해서 그 투입구에다 봉인지 붙인 다음에 참관인과 경찰관 그쵸 입회하에 선관위로 옮긴다. 그리고 관내 사전은 이제 우편 투표니까 그거는 우체국을 통해서 옮긴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각 선관위는 그 투표함과 투표지를 접수할 때 정당 추천위원이 뭐 입회하에서 정당 추천위원 참여하에 뭐 봉쇄봉인, 뭐 봉인지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관해라. 그러면 우편으로 온 거 그것도 뭐 받아서 정당 추천위원이 보는 앞에서 뭐 우편 투표함에 투입한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개표날 뭐 6시가 지나서 개표소로 옮기는데, 또 개표소에 가서는 그 참관인들은 투표함에 봉쇄봉인, 봉인지 잘 붙어 있는지, 잠금피는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열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내용을 마치 이제 부정선거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장황한 설명인 척 해놓은 거죠. 네,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생각해왔던 투표지 투표함의 이동 과정입니다. 이동 과정, 개표소로 가는 과정. 네, 그것을 이제 한번 그러면 이제 제가 요약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을 담아놓고는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지 그 과정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절차 자체에 허점이 많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결론적으로 아무 이상 없었다. 결론을 내는 것이 그 참관인, 그 원고 측에서도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원고 측에서 참관인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참관인이 아무 이상 없다고 지적 못했으면 더 이상 그 부정선거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그 결론의 황당함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투표지, 사전투표지 또는 사전투표의 이동관리 관련하여 공직선거법령의 관련 규정이라고 하면 나열해 놓은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그렇죠. 정당 후보자 등은 뭐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 참관인을 선정하게 돼 있다.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그 민경욱 당신도 사전투표 참관인 선정했잖아. 그 사전투표 참관인이 부정선거 못 찾아냈으면 부정선거 주장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참관인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신고한다. 뭐 신고하게 돼 있겠죠.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 투표하려고 할 때 사전투표함의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한다. 그렇죠. 당연히 검사하겠죠. 네. 그래서 검사에서 이상 없었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거다. 뭐 그런 주장. 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함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이 종료되면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투표함 투입구와 자물쇠에 특수봉인지를 부착. 자, 근데 이거는 좀 잘못 정리됐어요.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그 자물쇠에 특수봉인지 붙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물쇠에 특수봉인지 붙이는 건 아침에 하는 거예요. 네. 투표 끝나고 하면 하는 게 아니고 투입구에만 합니다. 투입구에만. 그러니까 벌써 이 재판부는요, 이런 것도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투입구에 붙이는 거는 투표가 끝나고 하는 거 맞아요. 다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입구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급핀 하나 채워넣고 투입구를 막아버리는 그 봉인지는 투표 끝나고 합니다. 그러나 자물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물쇠 양옆에 있는 거, 그거는 아침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투입구에도 그 침 하나 꽂아놓는 걸 자물쇠라고 표현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 자물쇠라는 표현이 좀 과해요. 네. 자물쇠는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래서 투입구를 막는 그 일종의 여다지 문이 있어요. 조그만 밀었다 닫았다 하는 그 플라스틱 그 출입구 봉쇄 문에다가 핀을 하나 꽂아놔요. 네. 플라스틱 핀을 하나 꽂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봉인지를 붙여서 투입구를 이제 봉인한다. 뭐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측에 양측에 그 뚜껑을 열지 못하게 하는 그 봉인지는 오전에 투표 시작 전에 붙이는 겁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 이제 자물쇠라고 과한 표현을 쓴 것은 뭐냐? 이 함이 마치 아주 튼튼하게 잘 보관되는 것처럼 이게 표현을 썼는데, 자물쇠는 절대 아닙니다. 자물쇠라고 표현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자물쇠라고 이렇게 자기네는 해놓고 전혀 엉뚱하게 너무나 쉽게 끊어낼 수 있는 플라스틱 핀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특수봉인지라고 부착됐다. 이 특수봉인지라는 게 왜 특수냐? 너무나 떼어나기 좋아서 특수봉인지예요, 사실은. 네. 여기에 이제 떼어낼 때 문양이 드러나서 특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봉인지 재질을 비닐로 하다 보니까 투표함에 전혀 흔적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쉽게 완벽하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봉인지. 자, 그래서 함을 열고 싶은 그 부정선거범에게 너무나 쉽게 함을 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네, 자물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는 자물쇠가 아닌 플라스틱 핀에 불과해서 아주 간단한 그 절단기로 쉽게 끊어낼 수가 있고, 또 봉인지라는 거는 떼어내기 좋고, 또 거기에 봉인지는 그러면 그 봉인지가 원래의 봉인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뭐 투표관리관하고 참관인이 서명하게 돼 있는데 그 서명의 필체가 조금 이상해도 전혀 문제 없는 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필체 가지고 문제를 거의 삼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게 많이 있는 그 허점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이렇게 규정을 나열한 다음에 조목조목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원고 측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나열하지 않고 오로지 참관인을 원고가 선정했으면 그 참관인이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으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송을 뭐 기각한다. 이런 결론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의 황당함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이 절차대로 했는지, 절차대로 안 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관내사전 투표함, 그 이제 자물쇠 뭐 거기 봉인지 붙여서 서명하고 봉인한 다음에 그 관할 시군위원회가 갖다 넘겨주는데 인계하는데 자 여기에 사전투표 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 2인을 동반시킨다. 자 참관인이 동반해서 경찰관이 동반해서 같이 옮겼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기회는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참관인과 경찰 공무원 2인이 참여하는 그 감시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전체로 봐서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개표가 되기까지 그 많은 관리 시간 중에 극히 일부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히 일부의 시간에 경찰 공무원 2인이 있는 거지 그 함을 내내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뭔가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는 어떻게 가느냐. 자 이거는 우편 투표로 가는 건데 그 우편 투표로 가기 위한 봉투가 있어요. 그 봉투 안에 집어넣은 투표지를 그 우편 봉투의 형태로 우체국을 거쳐서 선관위로 간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외사전 투표 같은 경우 이제 우체국에다 전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위임해 놓고 그 우체국이 공정한 관리를 하길 바라는 건데 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관외사전 투표가 어떻게 관외사전 투표지가 어떤 경로로 선관위를 가는지 그 과정 중에 어떤 위험은 있는지 뭐 이런 건 이제 일단 놔두고라도 자 일단은 그렇게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 우편 형태로 가더라 뭐 이런 내용이 정의되어 있고 자 그럼 이제 구시군 위원회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인계받은 관내사전 투표함 이제 선관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도착을 하면 거기에는 정당 추천위원이라는 게 있어서 각 정당별로 서로 경쟁하면서 상대방이 부정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정당 추천위원 한 2명만 있으면 각 정당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 한 양당으로 봐서 한 2명 정도만 있게 되면 서로 감시하는 견제 기능을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정당 추천위원이라는 거. 근데 그 정당 추천위원이 그 정당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라는 그 보장이 없어요.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당 추천위원이 보는 상태로 그 투표함이 제대로 봉쇄되어 있고 봉인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이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례를 제가 오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으로 송부된 거는 뭐 그 정당 추천위에 참여하에 받아서 다시 또 그 우편 봉투에 온 것을 또 함에다 다시 넣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뭔가 허점이 많은 상태로 그 투표지와 투표함들이 이동된다는 걸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거죠. 아주 쉽게 간단하게 투표 끝나면 개표장으로 간다 이래야 될 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고는 마치 이렇게 복잡한 것이 공정한 관리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뒤바꿔 놓는 거예요. 투표 끝나고 바로 그냥 개표장으로 간다 이래야 정상이죠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은. 봉인지 제대로 붙여서 투표 끝나고 투표소에서 바로 그냥 개표장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만 공정한 선거가 되는 거지. 뭐 관내사전 따로 관외사전 따로 우체국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선거 끝나고 바로 개표가 이루어져야 틈이 없는 건데 이 지금
이 절차의 가장 맹점이 뭐냐? 마치 참관인하고 경찰관이 입회하에 옮겼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참관인하고 경찰관이 볼 수 없는, 입회하지 않는 보관 시간이 너무 많아요. 4박 5일 동안 내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참관인하고 그 경찰관은 극히 일부의 시간이에요. 선거 끝나고 선관위로 옮기는 그 이동 과정 뿐이에요. 불과 한 20분, 30분. 그걸 굳이 그 경찰관들이 지켜봤으니까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그 사전 투표함이 4박 5일 동안 어떤 창고에서 잠자다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선거일 오후 6시가 지나서 개표소로 옮긴다. 이걸 6시를 또 강조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잠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 사전 투표함은 계속 이제 보관 중이었단 말이에요. 선관위가. 그 개표 당일날 개표소로 옮기는데, 그 개표소가 굉장히 혼잡해요. 6시 딱 지나고 나서는 각 당일 투표함들이 투표소에서 막 오는데, 그 당일 투표함의 투표함 숫자가 사전 투표함보다 훨씬 많죠. 네. 한 동마다 뭐 6개, 8개의 그 투표소가 있기 때문에 한 동에 하나밖에 없는 사전 투표함에 비해서 한 6배, 7배가 더 많은 거예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 투표함이 접수 창고로 막 들어오는 그 복잡한 과정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전 투표함을 그 개표장으로 옮기는, 요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뭐냐? 혼잡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요. 혼잡해야 되는 거예요. 개표장이 혼잡하고 정신없어야만 이 부정선거범들에게 유리합니다. 참관인들과 그 투표 종사원들과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그 업무자들이 막 뒤섞여서 접수자들까지 막 복잡하게 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복잡하면 거기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몰라요. 뭔가 부정한 짓을 슬쩍슬쩍, 가짜 투표함이 들어와도 몰라, 봉인지가 이상 있어도 제대로 확인 못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선거일 오후 6시가 지나서 옮기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옮겨놓고 미리 검사하게 하면 그 봉인지도 꼼꼼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6시 지나서 오기 때문에 이제 함이 오자마자 접수받아서 들어오면 개표를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그렇죠, 필요성을 제기해서 검사할 시간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봉인지가 이상이 있어요. 뜯었다 붙인 흔적, 막 찌그러진 거, 구겨진 거, 봉인지가 뜯었다 붙이면 구겨지거든요. 문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의 이상에 대해서 따져볼 시간을 안 준다고요. 그걸 만약 따지려고 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선관위가 개표방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표방해를 제가 고발당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석촌 사전 투표함 봉인지가 달라져서 그 이의 제기 하려고 했더니 개표방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송파구에서 개표방해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참관인들이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선거일 그 당일, 선거 끝나는 날 그 투표함을 옮기도록, 6시가 지나서 개표소로 옮기도록. 사전 투표함인데요. 당일 투표함 6시 지나서 오는 건 당연하죠. 투표가 끝나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사전 투표함을 6시가 지나서 개표소로 옮기도록 한 거는 당일 투표함과 접수를, 그죠? 그 개표장으로 들어가는 걸 동시에 만들어 버린 거죠. 동시에. 복잡성을 아예 연출을 하는 거예요. 복잡함을 연출을 해요. 그래서 함이 한 7시 뭐 이후에 도착하게 되면 바로 개표의 필요성, 빨리 개표를 끝내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딱 가보니까 그 개표위원장이라는 자가 개표 선언을 하는데, 이상 없죠? 그러면서 바로 개표 선언이에요. 봉인지 이상 없죠? 봉인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봉인지 그 확인 못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일일이 다 나열했습니다. 그 봉인지를 가려놓고 함을 붙여놔서 측면에 봉인지를 서로 다 확인 못하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 참관인들이 제대로 봉인지를 확인 못하게 해놓고 나중에 검사할 시간 줄 것처럼 하다가 시간을 안 주고 바로 검사하셨죠?
하놓고 개표 선언. 그러면 바로 하면 이제 개함되고 봉인지는 뜯어지고 봉인지가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봉쇄가 정확한지 안 한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당 추천위원이 잘 확인했다고요? 그 정당 추천위원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에게 모든 걸 걸어요? 그 한 명이 매수당할 가능성은 없나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이 재판부는요, 이 판결문 이 관련 뭐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나열한 것이 마치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한 뭐 충분한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맹점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보세요. 봉인지가 마치 규정대로 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이 서명을 김영남이가 했어요. 이게 송파구 가락 1동 이게 3구 대선입니다. 2022년 3구 대선 가락 1동 2일차 사전투표함이 선관위 앞에 도착을 했어요. 투표관리관하고 뭐 경찰관 입회 하에 뭐 참관인들하고 같이 함을 날라옵니다. 그 이제 함을 싣고 온 참관인들을 싣고 온 그 차량에서 함이 내려올 때 제가 촬영을 한 거예요. 직접 촬영했습니다. 2일차 그 3구 대선입니다. 3구 대선 사전투표 2일차에 가락 1동 투표함이 오는데 보니까, 자 재판부가 뭐라 그랬어요? 투표 끝나고 투입구에다 봉인지를 붙였습니다. 투표관리관이 서명을 했습니다. 김영남이가 했습니다. 투표 참관인이 서명을 합니까? 투표 참관인 서명이 없잖아요. 참관인 서명이 없잖아요. 이상이 있잖아요. 이 이상 있는 투표함이 발견이 되잖아요. 법대로 절차대로 되냐? 법과 절차가 잘 되어 있냐?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럼 그 잘 되어 있지도 않은 그 법과 절차대로 과연 진행을 했느냐? 마음먹고 와서 찾아 확인해 보면 안 된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흉내도 못 낸 거예요. 법대로 하고 있다는 거를,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걸 흉내도 못 냈다고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이 송파선관위 접수하고 있는 정당 추천위원들이 이거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이거 이대로 개표장에 나왔습니다. 그럼 개표장에서 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안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가서 이거는. 가락 1동 2일차 사전투표 문제가 있는데, 봉인지에 문제가 있는데, 이 봉인지에 대해서 개표위원장이 이 일을 받아들였냐? 그냥 소란으로 잠깐 끝났어요. 소란으로. 웅성웅성 참관인들 모여가지고 이거 뭐지? 이러고 끝난 거예요. 참관인들의 수준이 그래요. 개표 참관인들이 가가지고 이거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웅성 그다 끝. 개표 그냥 뚫어져서 없어졌다고요. 아마 나 같은 그 참관이 있었으면 이거 개표 못하죠. 법과 절차대로 안 됐는데. 근데 참관인들이 법과 절차를 모르거든요. 그냥 투표 참관인 서명 없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맘먹고 보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선관위가 못 믿을 존재인 거예요. 이런 짓을 해놓고도 이상이 없었다. 오히려 이거 문제 제기하면 개표방해죄로 고발을 해서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자, 이건 어디냐 이게 사진이.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남양주 선관위 4.15 총선입니다. 이거 2020년 4.15 총선 때 남양주 선관위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보관장소, 그 보관장소 위에서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 속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이. 자, 정당 추천위원이라는 자가 지켜보고 있고, 선관위의 그 계장이라는 친구가 보고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 어떤 미상의 여자가 봉인지에다 서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펜도 보여요. 서명을 하고 있어요. 이 측면의 봉인지는 뭐냐 이거. 이 뚜껑과 이 자루를 연결하고 있고 그거를 열지 못하게 하는 봉인지니까 이 함을 열고 닫고의 중요한 봉인지예요. 그 봉인지의 서명인데, 이 봉인지에 누가 서명합니까? 투표관리관하고 요거 투표 참관인이 서명하게 돼 있는 건데, 아니 서명이 안 돼 있으니까 와서 여기서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 투표함은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서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특정한 여자가 자기 혼자 서명을 해요.
이거 서명을 이제 1인 서명만 했는지 뭐 몇 사람 거를 한꺼번에 했는지 그건 확인이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확인이죠.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한다는 거죠. 무혐의 처리. 이 여자는 지금 뭐예요? 위조 서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봉인지에. 그러니까 법과 절차대로 안 하는 거야. 이걸 어디서 서명하게 돼 있습니까? 이걸 어디서 해야 돼요? 이 판사들이 본다면 이거는 투표소에서 해야 되는 서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절차를 뭘 어겼습니까? 투표소라는 장소, 그 장소에서 해야 될 거를 엉뚱한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 엉뚱한 데서 서명이 가능하다면 뭐예요? 가짜 서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관인이 아닌 자잖아. 이것 좀 참관인을 볼 수 없어요. 이 여자는요, 투표소에서 투표 끝나서 나왔으면 더 이상 투표 참관인이 아닌 거예요. 투표 참관인은 투표할 때만 유효한 자격인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투표 참관인의 자격은 투표가 시작해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만 유지되는 거지, 자기가 투표 참관인이었다고 해서 투표가 끝난 뒤에도 투표 참관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투표할 때 투표 참관인으로 임명됐었던 자라고 하도 그건 과거의 얘기지, 이미 투표가 끝나서 함의 선관위로 왔다고 하면, 남양주 선관위로 와서 창고에 들어온 상태라면 이 여자는 아무리 자기가 정의당의 참관인이었다고 주장을 해도 이미 참관인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뭐 참관인이었던 자가 와서 해도 된다? 안 되는 거죠. 불과 1시간 전에 참관인이었으니까 된다? 아닌 거예요. 1년 전에 참관인이든지 1시간 전에 참관인이든지 과거의 참관인이에요. 이미 함의 보관 장소로 들어왔으면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서명이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하게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솔직하지 않잖아요. 가짜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용납이 돼요? 이런 것들을 용납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선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용서 안 됩니다, 이거. 이런 것들을 얼버무리고 가는 게 현재 선관이고, 이거를 덮어주는 게 법원인 거예요. 법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관의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거예요. 파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양주에서 일어났으니까, 같은 사이로 총선이지만 남양주에서 일어났으니까 연수을구와는 상관이 없다고요? 충분히 참고해야 되고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수구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연수을에서 없었으면 없었던 일이라고, 남양주에서 있었던 일은 해당이 안 된다고. 도저히 이거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선관위 개장도 뭐야 이거 당장 파면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미통당 추천위원이라고요? 이게 과연 미통당 추천위원일까요? 당만 미통당으로 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거 뭐예요? 이거 위조 서명한 거 이거 부정선거범이에요. 이거 당장 잡아들여야 돼요. 정의당 참관이라고요? 신원도 안 난다는 얘기 아니야. 신원 파악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당장 잡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런 절차를 어기는 것들, 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곳곳에서 지켜보면 이상이 있는 일들. 근데 이 남양주 선관위 창고에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 국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오로지 이제 CCTV 이거 많은 돈을 주고 신청해서 본 사람이 겨우 찾아낸 건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몇십만 원이라는 그 CCTV 영상 비용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료로 제공해도 될 거를 굳이 몇십만 원을 내라고 하잖아요. 못 보게 하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워낙 극성인 국민들이 이제 가서 신청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성의 있게 우리 국민들이 선거는 당연히 공정하게 되고 있겠지라고 믿고 있으면 모를 일이에요. 근데 의심을 하고 찾아보니까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더구나 선관위가요, 이제 이 일 이후로 아예 그 접수할 때 출입구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못 보게 하고, 사진도 영상도 못 찍게 하고, 요건 아주 6일 지방선거 때 저는 계양에서 가서 보니까 계양에 그 공무원들 하는 짓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가서 이거
한 보관 창고는 볼 수 엄두도 못 내게 만들고 아예 뭐 접수 창구조차도 못 보게 하려고 뭐 아주 온 쌩 난리를 치고 고발을 하고요. 그거 가서 그 접수시키는 거 촬영하는데 거기서 약간 소란 좀 있었다고 그걸 또 고발을 하고. 그러면 그 고발하는 그 의도가 뭐겠어요? 자신들의 그 부정한 행동을 감추려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다 또 넘겨. 이거 보세요. 이것도 4.15 총선 때. 이거는 양천구에서 사전 투표함의 봉인지가 그 투표 선관위 앞에, 선관위 그 외부 건물 밖에 길바닥에서 발견이 됐어요. 예. 이게 비닐 재질이고 이렇게 문양이 나타나는 거, 오픈 보이드라는 문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 정상적인 이제 이거 붙이기 전에 봉인제는 이 흰색 글씨 오픈 보이드라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는 이 글씨 색깔이 안 나타납니다. 이거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붙였다 떼게 되면 완벽하게 이렇게 오픈 보이드라는 문양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야? 제대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떼어내니까 다 이렇게 문양이 드러났어요. 그럼 제대로 붙어 있었던 봉인지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었냐? 네? 흔들다 보니까 떨어질까요? 이거는 이 문양의 상태로 뭘 할 수 있다? 예, 제대로 접착이 되어 있었던 거를 떼어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붙어 있었던 게 막 흔들고 만지는 과정 중에 저절로 떨어진다면 그런 봉인지는 아주 부실한 봉인지고 이제 이 봉인지는 써서는 안 된다. 봉인지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붙어 있었던 거를 누군가가 억지로 떼어냈다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뭘까요 도대체? 제대로 붙어있던 걸 누군가 떼어냈을까요? 아니면 워낙 부실한 봉인지라서 제대로 붙였지만 그냥 저절로 떨어질까요? 둘 다 문제인데, 자,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억지로 떼어냈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것이 그 선관위 건물 바닥에 있다가 누군가의 구두 발바닥에 붙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봉인지를 그 선관위 내에서 왜 뗍니까? 그냥 정당창관위원회 제대로 붙어있는지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창고에 밀어 넣어야 되는 건데 누군가 뗐다는 거죠. 누군가는 서명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거 서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양천구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원래 이 선관위 저기 투표관리관과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창관인이 서명했던 거 그 봉인지를 떼어내고 새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서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선관위 접수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 이게.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함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선관위 내에서 봉인지가 뜯어졌고 또 그 뜯어진 자리에는 새로운 봉인지를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네? 봉인지를 새로 붙여서 거기에다가 서명을 한다는 거죠. 서명을. 그렇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뭐라 그래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이라고 딱 나열을 해놓고 이렇게 너무나 잘 만들어진 규정이 있고 이 규정대로 잘 절차대로 진행됐을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래서 기각한다. 그리고 기각할 이유는 그래 너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사전투표 창관인을 개표 창관인을 선정했을 거 아니냐. 문제가 있다면 네가 선정한 창관인들이 그 부정을 이상 있는 걸 잘 찾아냈겠지. 근데 그 창관인이 못 찾아냈지? 그러면 부정선거는 없는 거야.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이 판사들의 판단이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법대로 절차대로 안 된다. 네? 투표 창관이 서명하겠는데 안 됐다. 근데 이 이상 있는 봉인지가 그럼 개표장에서 아니면 일단은 그 정당 추천위원이 이거 지적했냐 이거죠. 네? 정당 추천위원이 선관위원회에서 그 투표함 인계 받을 때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면서요. 근데 이상이 있는데 왜 이게 확인이 안 돼요? 네? 정당 추천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는데도 이거 이상 유무를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뭔가 이런 절차에 대해 뭔가 우리가 나중에 다 확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왜 투표소에서 창관인이 서명을 안 하냐고요. 그리고 정당 추천위원이 이거 인계 받을 때 접수할 때 봉쇄 봉인 확인한다면서요. 봉쇄 봉인 확인한다고 돼 있잖아요. 어? 정당 추천위원 참여하에 봉쇄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절차는 되어 있는데 확인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봉쇄 봉인 상태 정당 추천위원이 확인을 안 한 거잖아요. 자, 확인을 했는데 그럼 왜 이게 지적이 안 돼요? 왜 이게 문제 제기가 안 돼요? 그럼 문제 제기를 도대체 이 정당 추천이 확인을 하고 문제 제기를 안 한 거냐? 확인만 해놓고 문제 제기 안 해도 되는 거냐? 곳곳에서 발견된다고요, 이런 일들이. 이것도 나중에 찾아냈잖아요. 나중에 선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서명이 과연 유효한 서명이냐? 이 봉인지는 저더러 그러면 이게 위조 봉인지라고 이게 표현해야 맞거든요. 위조 봉인지. 이렇게 떼어내버리고 진짜 봉인지는 어딘가 날아가고. 근데 가짜 서명을 누군가가 필체 다르게 해도 그 필체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아요. 뭐 다르게 서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서명 필체라는 게요, 서명이라는 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놈이 서명한 거 비슷한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대로 봉인지 이거 인증샷을 찍어놔야만 그 사진과 그대로 비교해야 된다. 내가 서명한 내 서명이다 아니다 이거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돼. 내가 서명해놓고 반드시 사진을 찍어놓고 비교해 가서 보여줘야 돼. 비교해야 돼요. 현장에서 떼어내기 전에. 근데 그 확인할 시간도 안 주려고 개표 절차상 확인할 시간을 안 준다. 참관인들한테. 그러니까 참관인들은 이 개표 절차 그 복잡한 상황을 연출해 놓은 상황에서 자기가 뭘 확인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그냥 구경꾼으로 와서 그냥 구경하다 간다 이거예요. 그 구경꾼으로 전락을 시켜요. 네? 의도적으로. 그런데 그 참관인이 못 봤으면 부정선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오늘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이 뭘 노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판결문은. 그런 판결문을 써놓고서는 봐라. 법이 잘 돼 있고 참관인이 있었으면 문제 없지. 뭘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냐. 그리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또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판사들은 이 판결문을 핑계대고 그냥 똑같은 판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결정적이잖아. 이것도 봉인지의 문제. 4.15 총선 때 송파구 석촌 사전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 4월 10일 날 제가 알고 있는 이 석재순이라는 투표 참관인이 본인 서명을 해서 잘 붙여놨어요. 4월 15일 개표장 가보니까 개표장에서 찍어온 사진을 비교해보니까 전혀 똑같은 위치에 이 석촌 사전투표소라는 이 표식 보고 알죠. 위에 붙여놓은 뚜껑에 붙여놓은 이 투표함의 그렇죠? 투표함의 족보죠. 이거 투표함의 족보를 보게 되면 1일차 투표함 1일차 투표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투표소에서 찍은 건데 여기 송파구 3025라는 숫자는 나중에 아마 적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 사전투표 1일차 오전에 사진을 찍을 땐 없던 글씨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투표함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 봉인지가 달라져 있더란 얘기예요. 왜 개표장에 달라져 있어요.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그러면 뭐 개표 참관인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없어요. 보고한 절차 인정 없어요. 달라졌으면 달라졌어. 왜 달라졌는지를 자세하게 보고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냐? 없어요. 대충 한단 말이에요. 아주 급하게 대강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봉인지가 달라졌으면 엄청난 큰일이잖아요. 이 함을 열었다는 얘기인데 함을 열지 않았다라는 걸 누가 입증할 거예요? 야, 이거 이 최준호와 김동욱과 서미선을 믿어야 되는 거냐? 근데 이거 하면 안 되죠. 김동욱이나 서미선이나 이 봉인지를 떼어낼 권한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투표 참관에 대한 그 참관의 의미만 있는 거지 이 봉인지 떼어내는 거에 대한 참관의 그 권한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떼어낸 이유를 막 대더라고요. 이걸 왜 떼어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었대요. 보면은 마치 변명하는 거 보면 이 함이 안 열린대요. 함이 안 열릴 일이 이거
이 자루가 안 들린다. 받침대하고 이 뚜껑하고 사이에 마치 이 봉인지가 걸쳐서 붙여져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봉인지를 아래 받침대 같이 붙여놓게 되면 받침대로부터 이 투표 자료를 들어 올릴 수가 없다. 그건 말이 돼요. 근데 보면은 그냥 뚜껑에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봉인지를 떼어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봉인지를 왜 떼어냅니까? 뭐가 안 열렸다, 얼렁뚱땅 변명을 하는데 그 얼렁뚱땅 변명이 따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발을 했는데 조사관들이 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맞아요? 뭐가 이 떼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떼어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떼어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걸 떼어냈다는 거예요. 왜 떼어내? 그 떼어낼 이유가 정당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요? 창관인을 믿으라고요? 창관인이 부정선거에 공범이 되지 말란 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상한 일이 발견되면 이 이상한 일로 인해서 야, 우리 절차가 뭔가 잘못돼 있구나. 그 종사원들이 나쁜 짓 할 수 있구나. 의심해야 되겠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 판결문은요, 너무 순진한 척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믿어줘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찾아보면 전혀 엉뚱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이 봉인지를 아예 떼어내고, 비슷하게 한순덕이든 천순덕이든 석재순이든 송강이든 이런 비슷한 이름이라도 등장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놈들이 그냥 지네가 마음대로 서명해서 그냥 새로 붙여버리는. 예? 이 남양주에서 한 짓이 그 짓 아니겠어요 이거? 원래 있던 거 떼어버리고 이 여자가 서명한 거 이거 우리가 나중에 확인도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어떤 이름인지 확인도 안 되잖아요. 그런 누군가 확인 제대로 안 한다는 맹점, 예? 기록 제대로 안 남긴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이 부정선거가 마음대로 저질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판결문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가짜 투표함이에요. 가짜 투표함.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물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물쇠를. 이게 자물쇠입니까, 이게? 그냥 플라스틱 핀이라고요. 이걸 그냥 잠금 핀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아마 플라스틱, 이게 그냥 절단기로 쉽게, 닙바라고 해요, 닙바. 그걸로 그냥 딸깍하면 끊어져요. 아주 쉽게 끊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이 잠금핀에 1년 번호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무지야, 무지. 아무 표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내고 새로 갖다 끼워 넣어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더 심한 거는 이게 당일 투표함인데요. 당일 투표함에 이 잠금핀을 걸 만한 걸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잠금핀을 갖다 체결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밋밋하잖아요. 왜 이게 밋밋하냐? 이거는 관내사전 투표함 받침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받침대는 잠금 장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잠금 장치가 없는 거라고요. 그냥 자루를 올려놓은 받침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사전 투표함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버젓이 이렇게 관내사전 투표함 받침대라고 돼 있는 것들 현장에서 개표 참관인들이 몰라봐요, 이거를. 이게 당일 투표함이고 관내사전 투표함이고 받침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참관인들이. 보고도 눈 뜨고도 눈 뜨는 장님이에요. 사진들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인지 현장에서 몰라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영상 보고 알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문제 있는 투표함을 왜 지적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고, 그죠? 이 개표장 상황이 시장 돗대기 상황이고 이게 장날 분위기고 하니까 꼼꼼하게 살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지 함이 열려 있는 것만 보고 이게 문제 있는 함이라고 찾아냈던 거예요, 당일은. 그래서 이게 가짜 투표함이잖아요. 당일 투표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를 마치 당일 투표함인 것처럼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속였단 말이에요. 그 잠금핀 부분과 그 걸쇠 부분을 봉인지로 살짝 가려서 봉인제 접착력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틈이 벌어져서 참관인들이 볼 땐 열린 투표함으로 벌린 거예요. 틈으로 투표지를 넣을 수 있겠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당일 투표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를 받침대를 갖다가 당일 투표함이랑 위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 관내사전 투표함에 담겨온 그 당일 투표지가 유효한 걸로 그냥 인정되고 넘어가는 이런 선거 현황이에요. 이것이 개표의 현황이라고요.
이거는 다 무효해요. 원칙이에요. 무효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가짜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 근거가 되는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원고가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요. 아예 고려할 마음이 없어요. 뭐냐? 부정선거를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판결문이 현재 마치 이제 선례로서 판례로서 그 법으로 남게 되면, 조리로서 이제 남게 되면, 이거는 부정선거는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문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내느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 또한 위와 같은 사전투표 과정 및 투표를 마친 사전투표지가 투입된 사전투표함의 이동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잘 집행됐다, 절차가 진행됐다 이거죠. 각 정당 추천위원 또는 참관인들의 참여 기회가 주어졌음이 명백하다. 응? 이 정당 추천위원이나 참관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닌 게 사례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재판부는 자, 참관인들이 있었고 정당 추천위원이 있었다. 인정하지. 이렇게 해놓고는 그럼에도 그 과정을 참관한 투표 참관인들이 이 사건 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정한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되거나 투표함이 교체되었다거나 그 봉인봉함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정황이 없고, 예? 이 연수을구에 봐서는 이게 뭐 남양주나 송파구나 이런 데서는 있었는데, 양천구에도 있었는데 이 연수을구에 없었다는 이유로, 그쵸? 연수을구에서는 이런 보고가 없었어요. 찾으면 있었을 텐데, 그쵸? 그러므로 달리 이와 관련하여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양천구에는 있었고 송파구에 있었고 남양주에 있었는데 연수을구에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각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 우리 국민들은 봤잖아요. 네? 가짜 투표지 이건 6.13 지방선거 2018년도에 찾아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4.15에 와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알리니까, 이 가짜 투표함의 존재가 드러나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신 차린 국민들이 가서 감시하다 보니까, 예? 석촌 사전투표에서 투표 참관인, 정신 차린 투표 참관인이 사진을 찍으니까 봉인지가 달라지는 게 드러났고, 이게 드러났으면 이건 좀 완전히 그건 무효네요. 이제 이거는, 그쵸? 예. 이게 바로 부정의 증거고 대량으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증거가 되죠. 달리 뭐 정황이 없는 게 아니라 달리 이렇게 정황이 석촌에서는 있었어요. 석촌 사전투표소에서는, 송파구에서는 있었어요. 양천구에서 봉인지가 뜯어서 없어진 게 보였어요. 이거 대신에 뭐가 붙었을까요? 이게 선관위 내에서 뜯어서 버려졌는데 이제 참관인은 없어요. 참관인이 없는데 어떻게 또 새로운 봉인지가 붙었을까? 저게 원정순, 이명석, 서금민, 서규민, 문성애를 다시 불러들여서 쓸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벌써 이 문성애나, 뭐 이명석이나 원정순이나 서규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명을요. 예? 이미 참관인의 자격이 상실된 거죠. 시간이 지나서. 투표가 딱 끝남으로써 선관위로 함이 들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저 사람들은 참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관인의 서명이 없는 봉인지가 붙어서 개표장에 나왔을까요? 저거 양천구 선관위에서 봉인지 그런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참관인을 선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 없는 봉인지를 참관인이 못 봤다는 얘기가 되죠. 아니면 선관위 내에서 가짜 서명을 해가지고 참관인들을 속였거나, 둘 중 하나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남양주에서 이렇게 가짜 봉인지, 네? 가짜 서명했다. 이런 것들이 연수구에 없었다 해서, 네? 그 봉인 봉함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정황이 없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은 4.15 총선에서 벌어지고 있던, 다른 선거구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판결은요, 안 되는 거예요.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연술구에서요. 다만 그 참관인들이 속이니까 몰랐을 수 있는 거예요. 양천구에서 속였을 거 아니에요. 봉인지 떼어내고 다른 봉인지를 붙여놓고 거기다 서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다른 가짜 서명을.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죠. 투표소에서 그 인증사진 찍어놓지 않는 이상은, 서규민이가 서명한 그 봉인지를 사진을 찍어놓지 않는 이상은 참관인들이 알아낼 방법이 없죠. 네? 이 김도영이 이게 김도 뭐니까 이거 이름도 명확하지 않지만, 예. 일단 원정순, 이명익, 서규민, 문성애, 이게 봉인지가 뜯어졌으면 이 사람들이 서명할 기회는 없어요. 엉뚱한 봉인지가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두고 이 재판부가 봉인 봉함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정황이 없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내니까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는 거죠. 이 재판부 이 사람들은 재판할 자격이 없다, 당장 파면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고 나서도 열받습니다. 예. 다시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열받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6번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